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4차 등교까지 마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것부터 쉬는 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세부 지침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학교의 풍경 네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하죠. 먼저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이시고요. 시의회 교육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전영근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임혜경 부산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끝으로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부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등교 수업 얘기하기 전에 정말 상상치 못했던 온라인 개학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잘했고 세계적인 또 모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원님 말씀부터 청할까요? 예,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교육이다, 많은 담론들이 있었지만 미래교육에 대한 가시적 체험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교육 현장에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미래의 교육을 실험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 교육으로 미래 교육을 시험했다. 미래를 앞당겼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온라인 개학. 저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가올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소중한 경험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 원격 수업을 대체로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유럽이다 미주도 마찬가지고 또 캐나다에 있는 교민들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면은 역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또 인터넷망 또 스마트폰 보급률 이런 걸 보면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예. 그것보다도 특히 이제 그 높은 우리 선생님들의 수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결합이 돼서 결국 단시간 내에 이 온라인 수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온 오프라인 수업의 어떤 융합적인 어떤 그런 수업 교수학습 형태를 앞당겨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 앞에 계시지만은 3월 초에 이미 가정학습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는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이미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서 학교당 600만 원씩 해서 37억을 편성해서 학교를 지원했는데 3월 25일 날 사실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미 한 3월 16일 날 이미 학교 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특히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서 웹캠이라든지 스마트 마우스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학교에 준비를 했고, 또 실제로 수업을 구현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70% 정도가 중고등학교는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고, 결국 선생님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속 이 수업이 진화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할 수 없었던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은, 사실은 지금 고교학점제 할 때 보면은 다른 학교에서 개설을 하지 못했던 걸 공동으로 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희망하는 과목을 개설해서 집에서도 수업이 이제 가능한, 그렇게 이제 가능해졌고, 특히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아이들 진로 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 지금 소방청이든 해양청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 교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원격을 통해서 수업이 가능하다. 즉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 자체가 이제는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그 미래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어떤 과목이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넓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습니다. 아니군요. 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활용도는 이제 앞으로 계속 물음표겠죠. 점점점 넓어지니까. 교사 입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전화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셨죠? 어떻습니까? 온라인 개학? 온라인 개학하면서 처음 시작한 건 좋은데 옆에서 못하고 있는 거를 갖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접속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이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와서 저희 이제 온라인은 끝까지 해도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이니까 더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전반적으로 그 대면 비대면을 쭉 해보시니까 좀 어떤 차이점, 뭐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장단점이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교육이 보는 비대면 쪽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칠판 수업을 주로 해왔단 말이죠. 예, 예. 거기서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했던 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보면은 그냥 단순한 일방식 어떤 그 강의가 아니고, 예. 그게 인공지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습 경향이라든지 또는 학습 속도라든지 또 예.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이 다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그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협업 수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온라인상에서 토론 수업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다양한 어떤 과제를 부여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그 반면에 이제 비대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역시 학생들 간에 서로 토론 수업이라든지 대면 서로 수업. 대면 수업을 예. 하면서 예. 결국은 사회성도 길러지고 또 어떤 학생들 간의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라니 거기서 같이 이제 인성도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래 교육에서는 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어떤 조화, 예, 브랜딩 수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교실을 지금 디지털 교실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 수업에서도 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서로 혼합된 그런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도 네. 지금 그 디지털 교실 환경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께서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어떤 예산의 어떤 그런 규모보다도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네, 뭐 1차 추경도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도 뭐 무리 없이 진행되지 예, 예. 않을까 싶은데, 그 외에도 뭐 시의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교육위원장으로서 예, 예. 어떤 점들을 좀 짚어주고 싶으세요? 대면 비대면 수업의 이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아이들보다는 인원수는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긴급 돌봄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왜 하나, 우리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기 전에 그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매뉴얼을 학교에 다 나갔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담임 장사들이 학교를 다 방문해서 점검을 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등교 전에는 학생들이 자가 검진을 하고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담임한테 보내게 돼 있거든요. 예, 예. 확인을 하게 돼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 발열 체크하게 돼 있고, 교실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실천을 하게 돼 있고, 특히 이제 급식할 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급식할 때 이제 시차를 두고 학년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탁 위에 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마을버스 타고 갈 때 아이들이 너무 밀집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을버스 업체하고도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무튼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 전반적으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예.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고, 내성고의 확진 사례도 보면 제가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대체로 마스크는 다 쓰고 있어요. 예, 예. 특히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고학년 같은 경우에 마스크나 일정한 거리두기는 하는데, 역시 쉬는 시간 또 화장실 이용할 때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 문제가 예. 조금 우려가 되지만은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이번 그 내성고 사건 확진자 발생 건을 한번 보면은 예, 예. 학교 방역은 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고,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학부모님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학교에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또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그 역학조사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자가격리할 자 또 능동 감시돼야 될 자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단은 그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 이런 것들도 네네. 그 방역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같은 버스가 같은 뭐 노선이다,
또는 뭐 확진자의 친구의 친구가 뭐 어느 학교에 같이 네. 있더라, 뭐 누구 형제더라, 뭐 이런 것까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자체는 사실 선생님들이 통제를 하고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내선고 학생만 보더라도 PC방에 굉장히 오랫동안 가 있었고 또 뭐 음성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 서울의 원무과 학생도 그 놀이공원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9시간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집에 검사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감기로 인한 이런 것도 한 4일 쉬는데 쉬면서도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되고 네네. 일을 못할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편도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 네. 보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다. 예, 아이들의 예. 일단 상태를 알아야 돼. 편도 크기 같은 것도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부모가 어느 정도의 아이의 건강 상태까지 어떤 것까지 몸 신체 상태까지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사실 없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코로나냐 아니냐 이런 혼란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예. 우리 지금 지침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그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아니면은 전화라도 해서 내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선별진료소 가야 될지 아니면 문의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일반 병원에 가라 하는 건데 지금 내선고 같은 경우도 사실 강제하는 방법은 없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날 27일 날 인후통이 있다 해서 사실은 선별진료소에 가서 먼저 확인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비인후과 같죠. 이비인후과를 갖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아지니까 그 다음 날 학교를 학교를 등교해야 갔고. 돼. 그러면 결국 그 하루 종일 결국 아이들하고 접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 선별진료소에 무조건 가든지 문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좀 이상이 없더라도 3, 4일 정도는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이들 보통 보면은 이런 증세가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선고 사례를 보더라도 일단은 선별진료소에 가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나 원래 전담관리인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한테 하루에 2번씩 유산으로 또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조금 놓친 게 뭐냐면은 아이가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바로 그냥 다중이용시설을 갔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자가 격리 수준의 가정에 바로 갔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학부모님 그런 염려한 사항은 학교하고도 결국 서로 이렇게 좀 문의도 해야 되고 예, 예. 선별진료소에 먼저 문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렇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가겠다는데 보건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학부모님이 오셔서 선별진료소에 갑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다수 이렇게 교육 활동 중에 이렇게 열이 있는 아이들은 일시적 관찰실에서 지켜보고 학부모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그 선생님들이 조금 네네. 지정 학교마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로 아이를 데리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가정에 이제 그 귀가를 시키는데 예. 가정에 이제 또 부모가 없으면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이 이제 뭐 14일, 그러니까 내선거 확진자가 나온 지 매뉴얼이 있을 거 네,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좀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은 같은데. 이제 내선고 같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여유가 있었고 만약에 주중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아이들 바로 귀가 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역학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 동선이나 접촉 정도 범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3일 정도 인근 학교를 전부 등교 중지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느 학교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서 모두 또 모든 학년이 전부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예. 그 학생의 어떤 그 이동 동선이나 접촉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내선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3학년 학생 2학년하고는 그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예. 결국 2학년은 일주일 만에 다시 등교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방역 당국에서 그런 역학조사 관계에 따라서 예, 그 예.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어느 범위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까 교장선생님 또 말씀하신 거 학교가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격주제 그 운영을 굉장히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은 이제 사실은 입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등교를 하고 1, 2학년이 한 주씩 이렇게 교차해서 네. 한 주는 등교, 한 주는 원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 관리가 너무 힘들거든. 아이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70개 중에서 한 90개 이상이 네. 등교 수업과 그다음에 원격 수업을 병행해서 격주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건강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는 선생님들의 어떤 건강 문제까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제 학교는 이렇게 방역 지침을 너무 잘 지켜서 학교를 보내놓으면 괜찮은데 물론 이 아이들이 뭐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그것 또한 좀 걱정입니다만 이제 학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개학 시나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 공문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못하 3월에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확산될 무렵에 학원 측에다가 저희들이 방역 물품까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역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계속 해왔고 또 부산의 학원총연합회에서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3월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60, 70%까지 휴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학원업자 측에서도 보면은 역시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하는데 좀 한계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은 이제 학원이 정상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학생들이 지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서울에서 이제 학원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산에도 지금 계속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학원 측에다가 이번에 또 가정통신문을 좀 보내달라고 또 학교 측에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PC방이든 노래방뿐만 아니고 학원도 가능하면 좀 자제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드렸고 학원 측에도 아이들이 오는 문제고 또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지금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학부모님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고 시의회 차원에서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전영근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님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학부모님 또 교장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좀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그 투자가 필요하고 실제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직까지 페달을 놓을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 안전을 위해서 방역 수칙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방역 지원 문제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또 미래 교육도 다가온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먼저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일을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자, 네 분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모 부산시의회 의원, 전영근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 임혜경 부산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부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그리고 등교가 이렇게 후한 점수를 받는 데는 결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구나.